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서운하고 미운 마음보다 고맙고 좋았던 마음을 기억하는 것, 행복한 현재를 위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기 107년 9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원불교 세계교화의 제도적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원기 107 국제교화 포럼이 8월 26일 중앙총부 대회의실에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도 동시 송출됐습니다. 이번 국제교화 포럼의 기조 강연은 미주 동부교구 미네소타 개척 윤성중 교무가 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교무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천열의 만보살의 회상, 원불교 초기 교단 형성의 의의를 중심으로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윤 교무는 원불교가 과연 신종교의 하나인가 아니면 대승불교를 개혁한 이 시대 불교의 또 다른 모습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으며 그 단서를 천열의 만보살의 회상이라는 개념에서 찾았다고 말한 뒤 이 개념은 한국 불교와 동학에 의해 제시된 토착 민중운동을 모두 통합한 독특한 원불교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세계교화 제도적 안정을 위한 법인 정관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현재 법인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미국, 유럽의 모스크바, 해외 직할의 라오스, 일본 교구의 사례를 들으며 청중은 법인 형태를 현지에 맞게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숙고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발표로는 양명일 교무가 원불교 원기 107, 109 교정 정책에 대해 이은주 교무가 국제교화 담당 교역자 후생 및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번 포럼을 총괄한 사영인 국제부장의 국제부 중점 정책 및 과제 안내가 이뤄져 해외 교역자들에게 중앙의 정책과 협조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교정원 국제부가 주최하고 미국 총부, 중국 교구, 일본 교구, 유럽 교구, 해외 직할 교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제교화사업회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국내외 근무하는 교역자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 의견 교환과 문답을 하는 대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치열한 강연 문화가 강원교구 여름훈련에서 살아났습니다. 강원교구 여름훈련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우인훈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양원석 강원교구장은 결재식을 통해 열애위가 바로 우리의 표준이라고 강조한 뒤 내가 어떻게 되겠어가 아닌 나는 확실히 된다는 믿음으로 해나가면 틀림없이 열애위가 된다며 상시훈련으로 교화 현장을 살려내자고 당부했습니다. 강원교구 훈련은 교구 교무들이 함께하는 유일한 훈련으로 은혜의 소종례를 비롯한 9가지 주제로 한 달 전 강연 원고를 미리 공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평자는 강평을, 단원들은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입선인들은 자신의 공부와 현장 경험에 바탕한 연마소득을 내놨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대소유무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에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치열하게 공부 실력을 겨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화, 군교화, 개척교화 등 서로 다른 상황도 공부로 녹여냈으며 무엇보다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11과목의 강연을 세우고 이를 꼼꼼히 진행했던 본의를 오롯이 느끼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이명수 강릉지구장은 강연은 강연자뿐 아니라 강평자도 그만큼의 연마가 필요하고 교화 현장이 어려울수록 교도 한 명에 매달리는 것보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감상담을 전한 뒤 강연 문화가 출가들로부터 다른 교구로 번져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는 춘천 원강 효도의 집 신재윤 교무, 동해교당 송공원 교무, 철원교당 은성의 교무,
홍천교당 김성현 교무가 교화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이 마련돼 교화 현장의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격려하는 자리로 함께했습니다. 부산울산교구가 부산 시민들을 위한 치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부산울산교구가 본격적인 대시민교화를 시작해 나간다는 의미와 외부 보조금을 통해 교화사업 재정 자립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둥근 마음 치유 명상이 지난 28일 해운대교당 대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둥근 마음 치유 명상은 지난 3월 부산시로부터 선정된 부산시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일환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치유 명상 프로그램에는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인 애니어그램이 활용됐지만 단순히 성격 유형 파악과 특성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격 유형별 수행 방법과 자기 불공, 상대 불공 방법까지 확장한 원불교형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으로 더욱 효과를 높였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참석한 경우 서로의 성격 유형을 알므로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보완해주는 계기가 됐으며 일반 교도들은 주변의 지인 또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참여해 교화의 기회로서 둥근 마음 치유 상담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교당 우정훈 교도는 막연히 느꼈던 내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나를 알게 됐다며 공부 방향이 다시 보이고 가족들을 대하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둥근 마음 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박화영 교무는 앞으로도 일반 교도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는 부산울산교구와 지구의 적극 합력으로 교화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현장 분위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회 문화 개선을 위해 성가대를 발족 운영하고 있는 강남교당이 이번에는 뮤직캠프를 통해 성가로 성스러운 법회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8월 20일 법인절을 하루 앞두고 강남교당 성가대원들이 강남교당 중도홀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지휘자 이자원 원무가 다시 지휘봉을 들었고 이번엔 교도들로 이뤄진 사은 앙상블도 법인절 경축식을 준비하는 뮤직캠프에 함께했습니다. 오인원 교감교무는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라는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전하며 성가대 임명장을 받은 대원들에게 법회 조력자로서 긍지를 갖고 진실한 믿음과 상없는 마음으로 보훈하길 발언했습니다. 지휘를 맡은 이자원 원무는 원불교 성가 이해라는 주제 강의를 통해 성가의 의미와 특징을 알기 쉽게 풀이하며 성가는 자기 변화를 위한 지름길이므로 주옥 같은 성가를 약처럼 꺼내 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가대 뮤직캠프는 기도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습니다. 기도실에 정주한 오인원 교감교무와 교도들은 성가 연습에 앞서 사사로움 없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신성, 단결, 공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고 이어 성가대가 전하는 하모니가 가득 울려 펴졌습니다. 이날 강남교당 성가대는 성가 2장을 시작으로 30장, 38장 등 총 6곡을 연습했습니다. 해제식에서 양수환 교무는 교화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오늘의 자리를 성사시켰다며 모든 일에 능숙하고 익숙할 수는 없지만 대중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대중의 인물로 성장하고 품격 있고 성스러운 성가대가 되자고 격려했습니다. 상지 신경마비 수술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김상수 박사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삼본병원에서 이런 의학을 소개했습니다. 8월 23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삼본병원에서 이런 의학 특강에 나선 김상수 박사는 먼저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장기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장기로 구분한 뒤 전자를 천지은과 부모은, 후자를 동포은과 법률은으로 나눠 10대 질환을 분류했습니다.
이어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교리공부 순서의 유사성을 밝히고 사요와 일원의학을 5층 탑으로 도식화해 소개했으며 경계를 점막과 미세혈관으로 비교하는 등 그동안 일원의학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원광대학교 강현석 교수는 철학과 사상을 접목한 접근 방식은 희소성이 있으며 일원의학을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고 원광대학교 강형원 교수는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적용해 환자 중심에서 필요한 것을 망라하는 의료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원의학은 원기 77년 대산종사님께서 김상수, 나영호 주치의에게 앞으로 양의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한의만 가지고도 안 된다며 둘을 같이 공부하고 활용해 인류의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전한 뒤 한의와 양의를 합한 의학을 일원의학이라 이름하니 잘 연구하길 바란다는 부촉의 말씀에서 비롯했습니다. 이후 김상수 박사는 양한방 융합의 일원의학에서 한 발 더 내디딘 일원의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국적 여성들에게 생활 문화를 리드하는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던 은덕문화원이 이번에는 다국적 시민예술가들의 플랫폼에 함께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시민예술가들의 플랫폼 2022 시빅 아트 컬렉션이 8월 25일 은덕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부합한 패션 포 디벨롭먼트를 통한 캠페인에 앞장서고 국제사회에 걸맞게 전 국민에게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룰과 매너를 문화적 행사로 접근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멀티포크 아츠를 테마로 한국 전통 미나와 일본 민속 의상 유카타, 아프리카의 강렬한 색을 조합한 스타일링 등 다국적 시민 예술가들의 작품을 쇼와 전시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다국적 여성들에게 생활 문화를 리드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했던 은덕문화원이 그 연계선상에서 이번 시빅 아트 컬렉션의 장소 제공은 물론 행사 지원에 적극 나섬으로써 다국적 시민 예술가들의 재능 발휘와 활동 영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의 판매 수익금은 우크라이나 청소년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로 교법의 대중화를 실현해 오고 있는 WBS 원음방송이 사옥 이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WBS 원음방송이 재가 출가 교도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 독산동에서 본격적으로 사옥 이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방송 제작을 위한 실내외 공사와 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원음방송은 그간 광고 시장 축소 등으로 운영과 사옥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기 105년 3월부터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본격 성금 모금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원음방송, 원불교신문, 한우란 신문 등만을 통한 홍보를 우선 진행했었는데요. 이에 원음방송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방송과 신문을 본 재가 출가 교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준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원음방송은 지난해 5월 25일 제149회 임시원의회에서 독산동 신사옥 매입이 승인됨에 따라 원기 106년 6월 4일 건물 매입 계약을 완료했으며 원기 107년 9월 이전 공사 및 방송국 이전을 거쳐 내년에 개국 25주년 봉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 공사 중인 원음방송 독산동 사옥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앞으로도 원불교 대표 방송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원음방송 사옥 건립 불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길 기원합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교정원 정보전산실은 급변하는 디지털 교화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정보전산실장 김종철 교무 모셔서 원불교가 디지털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정원 정보전산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철 교무입니다. 저는 이 전산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원불교학과 학부 시절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천리안 PC통신교당 개설 신청서를 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출가 후 근무지가 제주 교구를 제외하고는 제가 24년째 교역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간을 다 전산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먼저 인터넷 교당에서 2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교구 인터넷 교화 담당으로 4년 근무를 하고 다시 총부 교정원 정보전산실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정보전산실에 16년,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 일을 해왔는데 사실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껴요.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늘 위기를 기회로 잘 돌린 사례라고 이야기해서 조금 멋쩍은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전문가를 저희가 조빙을 해서 오늘 정말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영광이고요.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그리고 또 쉽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리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듣는 제가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말 그 역사와 함께했다. 원불교의 정보전산하면 정말 우리 교무님을 빼놓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매거진원에서도 동영상 뭐 플랫폼 채널을 오픈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성가반주 콘텐츠를 오픈했다던가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긴 했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정보전산실이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제 정보전산실 그러면 이제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의 총괄적 전산 자산, 전산 자료, 전산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와 그리고 올해부터 추가가 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관리 업무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곳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원티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원티스는 원불교 종합정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 원티스는 말 그대로 행정 전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필요한 전산 업무를 개발하고 또는 수정 요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하는 업무가 이제 주 업무에 해당하고 그리고 오는 방송처럼 저희도 이제 방송과 관련된 영상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교정원 총부에서 진행이 되는 중요 행사에 대한 기록 촬영을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또 지난 법인절 특집 영상 제작도 제가 소식으로 봤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최근에 저희가 제작해서 보급했던 영상입니다. 그런 영상 교화에 대한 일들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원불교 홈페이지와 그리고 원불교 유튜브 채널 운영도 저희 정보전산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과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뭐 성가라든지 뭐 라이브 교당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저희 정보전산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 우리가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전환이 됐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당황했을 사람들도 정보전산실일 것 같고 그만큼 네.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정보전산실일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했던 3년 전에는 네. 사실 저는 휴양을 했습니다. 아, 네. 정보전산실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또 기회도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이 굳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해 쉬려고 했는데 쉬면서 이제 아들하고 네. 한 달간 미국 여행도 계획을 잡고 또 친척 해외에 있는 친척 방문도 하고 그러려고 멋지게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네. 해외는 근처도 못 갔죠. 아, 계획만 세워놓고. 네, 네. 뭐 마침 이제 아들하고 딸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하던 시기여갖고 집에서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이제 그러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교정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오셔야 이제 된다. 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교정원 조직 규정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바꾸게 되는 주요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교정원 정보전산실장은 기획실장이 겸직하는 체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획실장은 기획실장 겸 정보전산실장을 겸직을 했는데 그거를 바꿔서 독립으로 할 테니까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갈까 말까 망설인 것도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그래도 조직 규정을 바꿔서 와달라고 하시는데 거절 못하고 다시 이제 정보전산실로 근무지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고 근데 실은 그렇게 쉬고 있으면서 제가 쉬기 전 그 4년 전이죠. 네. 소태산 기념관을 저희가 이제 시설을 할 때 그 화상 회의실 시스템을 다 갖췄어요. 네. 그때 기획실과 함께 같이 영상 회의 시스템을 이곳저곳 많이 보러 다니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게 뭘까라는 걸 이제 찾아서 우리한테 맞는 걸 설치를 했죠 그때. 근데 서울과. 4년 전이면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이라 네. 미리 예측을 하고 하신 건 아닐 텐데. 그건 아닌데 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설을 네. 다 해놨냐라고 고맙다라는 전화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생각지 않게 뭐 팬데믹이 오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새로 사무실을 꾸미면서 이제 앞으로는 문자의 시대가 아니고 영상의 시대이고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과 익산 회의실에 기본적인 영상 회의실을 만들었고 또 3년 전에 많은 회의실을 익산에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과 익산은 월요일 날 화상으로 전체 조회를 총부 전체 조회를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불교회생님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해당 분야에 대한 그래도 좀 해안이 있으시니까 시야가 좀 넓어지시다 보니까 이런 예측들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 딱 첫 해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보전산실은 부담감을 안고 뭔가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실은 그 온라인 법회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교화훈련부랑 같이 온라인으로 법회 보는 것을 앞으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법회 보는 분들이 하시는 그 공력이라는 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가 크거든요. 그 벽이 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이 두터운 벽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줘서 네. 지금은 온라인 부패를 인정하고 있고 또 네. 온라인 부패가 많이 상용화되어졌죠.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라인 부패가 편하고 좋다 네. 또는 또 장점으로는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이점을 이야기하고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가야지 네. 이제 교화도 될 것이고 원불교도 성장하고 네. 또 개인들한테도 맞춤형 신앙과 수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정보전산시 주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네, 네. 좀 상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원기 107년에서 109년 주요 네. 사업이 총 3가지가 네.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전자결제 시스템 개발이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진행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자결제 시스템은 이제 정보전산실은 개발을 하는 부서이고요. 정확히 하자면은 교정원 총무부의 사업입니다. 지금 총무부하고 네.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왜 빨리 못하냐 실제 저에게도 많은 연락을 주셨거든요. 네. 해주면 좋겠다. 또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도 주시고 게시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네. 현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이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일상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관공서나 교육기관에서는 네. 당연하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문제는 원불교는 저희는 그런 관공서나 교육기관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수평적이고 네. 때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권한 저런 권한이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깰 수 있어야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용할 수 있고 나와져 있는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저희 원불교는 그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가져다 쓸 수 없고 또 결제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원티스 개발을 할 때 원불교 종합정보 시스템 개발을 할 때 개발을 했다가 그 시스템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사용을 못했어요. 네. 가장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사용자들이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행정 전산화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같이 적용하려니까 네. 초기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 다시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런 교육이라든지 전자결제 시스템은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없이 오픈하기가 어려워서 네. 많이 망설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단순한 공문서라든지 공문서 결제라든지 네.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든지 종이로 주고받는 것들은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걸 먼저 개발을 하고 추후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하나씩 더 추가 개발해서 보완하는 형태로 네.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10월까지는 1차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오, 네. 네, 10월까지는 완성을 해서 교정원이든 아니면 이제 일부만 같이 사용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 보완을 해서 네. 내년에는 이제 교단적으로 같이 네. 전자결제 시스템을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네. 좀 예정입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맞출 수 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지금 교무님의 말씀을 다 들어주신 분들은 네. 묵묵하게 또 믿고 기다려주시지 않으실까. 문의를 주셨던 분들도 네.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네. 기다려주신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믿고 기다려주시면은 아마 완벽성에 가까운 그런 네. 행정 시스템을 또 온라인에서 만나볼 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원불교 홈페이지 개편인데요. 네. 이 부분 아무래도 좀 중장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아, 네. 홈페이지를 왜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냐라고 그렇게 이제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가 원래부터 저희가 지금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교화훈련부 내에 있는 사이버교학과에서 관리를 해왔고 저희가 이제 원래 받자마자 홈페이지 개발에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네. 했고 좀 현황 파악을 하고 실제 사용자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뭔지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기존 홈페이지는 이제 포털 형식으로 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식의 홈페이지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봤더니 뒤에 있는 저희는 이제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많은 그 솔루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차근차근 바꿔야 되고 또 전환해야 되고 또 그동안 이제 외주줘서 외부 네. 업체에 맡겼던 것을 가능하면은 힘들더라도 네.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고 관련된 전담 팀을 별도로 개발자와 디지털 콘텐츠과 팀원들하고 네. 해서 같이 지금 구성을 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방향은 포털 형식보다는 원불교 대표 홈페이지의 성격에 맞게끔 좀 대종사님의 교법을 원불교에 대한 그 물음들을 간략하게 쉬운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정했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주로 자료실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로그인 하셔서 자료실로 이동하는 그 경로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쉽게 찾고 또 언제든지 원하는 자료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큰 방향은 정했고요. 일정은 이제 연내에 기획은 다 끝내라. 끝내고 가능하면은 이제 필요한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을 연내에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6월 전까지는 홈페이지 1차 개편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결국 홈페이지 통해서 교도와의 소통의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방법에 있어도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통이거든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까라는 과제는 좀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자료실이라든지 원불교 대표 홈페이지로서 갖춰야 될 것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그런 그 커뮤니티의 소통의 공간들을 좀 잘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길게 중장기 사업으로 원불교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또 역시나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네. 두 가지만 해도 네. 원기 107년과 원기 108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정보전산실에서. 그래서 또 차분하게 다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해하기로는 우리 원불교인들에게는 조금 더 그들이 원했던 자료실을 이용하는 그런 네. 니즈와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네. 그리고 원불교를 바라보는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래서 어떤 곳이지를 우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쉽게 알 네. 수 있는 이러한 분석 끝에 이제 또 멋진 홈페이지가 나올 거라는 걸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추진 네, 사업은 네. 디지털 교육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디지털 교화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교화 현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계획인가요? 네, 원래 교정원 정책 사업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정보전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연배가 있으신 1, 2급 교무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그리고 3, 4, 5급 이제 젊은 교무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두 가지를 준비 중에 있는데 1, 2급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행정이라든지 교화라든지 또 실무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그 교육은 네.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3급, 4급, 5급 교무님들에게는 저희는 이제 아이패드를 직접 체험해보고 사용해 줄 수 있는 렌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간 뭐 한 3개월 정도 가져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단순히 렌트만 해서 써보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운영해 보는 네.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격차를 줄이는 일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온라인에 대한 부담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네. 막상 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많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은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많이 맞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격차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기본적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기기 활용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교육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보안이나 뭐 저작권 관련된 네, 네. 부분들도 네, 네. 디지털 활용하면서 또 중요하게 대두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또 신경을 써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모여서 하는 교육도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직접 방문 교육도 오. 같이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 교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이제 주요 사업들도 있지만 네. 사실 뭐 정보전산실이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불교 제가 출가 교도들이 운영 중인 그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 내에 있는 네, 여러 네. 채널들을 네, 네. 하나로 모아준 거 네, 이게 네. 정말 실제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어요, 실은. 저희가 이미 재작년에 현황 파악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떤 사이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 조사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 이 유튜브가 참 좋은데 뭐가 있는지를 어디에 있는지 원불교 유튜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그것조차 몰라서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이거를 조금 자료화해서 컨텐츠화 해보면은 네.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속해 있는 교당의 컨텐츠만 채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교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궁금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마음 공부라든지 선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채널을 소개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교도님들도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쭉 모아서 분류를 해서 만들었더니 너무나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빨리 못 해드린 죄송함들이 좀 있었어요. 네. 개인들의 유튜브들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또 분류도 막상 생각처럼 녹록지 않아서 네. 사용자들이 어떤 형태로 요구할까, 어떤 형태로 자료를 찾을까 고민을 해서 카테고리도 그래서 법회, 선방, 그리고 기관 네.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처음 오픈했을 때 오픈하고 났더니 좋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뭐 금색이 가능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늘 채널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네. 좀 고정되어 있으니까 늘 같은 걸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지금은 현재는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랜덤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실제 이제 구독자 수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실 수 네네. 있도록 선택하셔서 구독자 많은 순으로 보기도 하시고 네. 랜덤으로 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사이트 형태로 채널들도 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여라 유튜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내 채널이 없다 그러면 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네. 추가해 드립니다. 네, 또- 꼭 연락 주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지금 이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들도 많이 있는데 네. 온라인 법문 사경 이야기도 정말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네.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네. 온라인을 통해서 법문 사경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시죠? 네, 저희 정보전산실이 만든 콘텐츠 중에 대박 난 것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인터넷 법문 사경일 겁니다. 네. 법문 사경이 지난주에 저희가 12주년이 됐어요. 만든 지. 네. 그래서 통계를 쭉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매일 사경하시는 분들이 1,100여 명이 매일 사경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뭐 한 달을 놓고 보면은 2,000명 이상이 사경을 꾸준히 하고 계시고 숫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이 법문 사경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그 교화 연구소에 1년간 몇 명이 이제 수기로 수기로 사경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는지 물어서 그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구나 하고 예산을 준비해서 이제 그때 사경컵을 드렸었죠. 네. 근데 1년 예산이 한 달 만에 바닥이 났어요. 1년 예산에 한 달 만에 소진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더라고요. 마침 그때 100년 성업이 진행 중이었고 네. 100년 성업회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갖고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 법문 사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 한 원로 교무님은 안 보이시는데 지금도 꾸준히 사경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사경을 네네.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픈데 아픔을 인터넷 법문 사경으로 극복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집착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원래는 적정 시간이 되면은 오래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시라는 안내도 해야 되겠다 네. 할 정도로 조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인터넷 법문 사경으로 많은 분들이 내가 짬짬이 법문을 접할 수 있고 또 허송 시간을 많이 줄여주는데 공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인터넷 법문 사경 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사경만 하시고 또 내가 얼마 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공부로 또 내가 사경한 그 공부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가면 좋겠다 문화가 네. 그런 측면에 이제 수기 공모도 예전에 했었고 올해도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네. 이제 인터넷 법문 사경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네.
이 얘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성가반주 콘텐츠를 최근에 이제 오픈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장점으로는 다운로드를 쉽게 해서 네, 네. 얼마든지 혼자 연습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장점만 뭐 3가지 정도로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만 네, 일단 저도 성가를 기존에 있는 성가를 이용해서 법회 때 활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자 교당에 있을 때 반주자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또 최근에 노래방 기계라도 좀 보급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가를 모바일 기기든 PC든 이런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반주자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정말 좋아들 해주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컨텐츠였다라고 하시면서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실제 성가 반주자 없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PC라든지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편리가 있고 또 앞서 다운로드 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곡을 전부 다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앞서 제가 사용을 못했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성가 반주곡은 오케스트라 음향이고 또 뭐 빠른 건 아닌데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피아노 반주하실 때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좀 천천히 쳤는데 지금 원곡은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음이 좀 높은 편이어서 따라 부르기도 힘들고 속도도 맞추기 힘들었는데 그거를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곡과 키를 낮춘 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서 좀 편하게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요. 추후에 저희는 이거를 교당 상황에 맞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좀 속도도 낮췄으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낮춰서 부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부지런히 쉴 틈 없이 우리 원불교 안에서 우리 정보전사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뭐든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장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과인 만큼 그 중심에 계신 우리 교무님의 입장에서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는 좀 희망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좀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원불교를 소개할 때 불교를 생활화했고 또 그리고 시대화했다라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제 결국 시대에 맞는 종교다, 시대에 맞고 그리고 생활화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활화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신앙할 수 있다 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또 가능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그에 맞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간에 대한 제약, 시간에 대한 제약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이 훨씬 앞당겨졌죠. 이런 시대에 맞는 종교가 저는 원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디지털이라는 것이 디지털은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0과 1이라는 것은 있고 없고이거든요. 우리 교리에 그 개송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적이라고 했듯이 디지털이라는 건 1과 0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1이 0이 되기도 하고 0이 1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디지털이거든요. 이처럼 디지털이라는
1과 0처럼 우리의 교리도 우리의 신앙도 실은 디지털에 적합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는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체제 내지는 이런 교리, 이런 신앙이 있다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대종사님을 저 위에 모셔놓는 게 아니라 결국 내 가슴에 모시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수행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교무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결국 실천이지 않겠느냐.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같이 해야 된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결국 기후에 대한 온난화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인식했더라면은 네. 이렇게 팬데믹처럼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걸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 경험이라는 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옛날로 되돌아가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천을 하나씩 실제 교당에서 집에서 플라스틱을 안 쓰고 일회용품 안 쓰고 하는 또 머그컵을 사용을 한다든지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같이 해 나갈 때 저희 교단이 저희 원불교가 또 저희가 희망이 다 그래야지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마 들으시는 많은 분들 좀 많은 생각들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면서 정보전산실을 좀 대표해서 그동안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고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이건 정보전산실 교무가 아니라 성직자이고 원불교 교무이고 또 개인 한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교정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전에는 맞았는데 정답이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안 맞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답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가 몰랐던 것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할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교무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정보전산실의 역할이 너무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또 차분하게 믿고 또 기다려준다면 우리가 또 더 멋진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또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또 기술적 지원을 아낌없이 또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농부는 무딘 연장을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닌 더 큰 수확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란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딘 연장을 가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며 9월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밑거름이 돼 더욱 풍성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죠.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